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1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충북 제천에 비룡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왔는데 자세한 것은 방랑이생을 접속해 보시면은 거기서 내가 하는 얘기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여담도 다 끝냈고 어록도 다 끝냈습니다. 이번엔 이제 초대 대통령 취임사라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런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 취임사 전문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오늘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은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심당키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기쁨이 극하면 웃음으로 변하여 눈물이 된다는 것을 글에서 보고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요새의 나이 치하하는 남녀 동포가 모두 눈물을 씻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각처에서 축전을 오는 것을 보면 모두 눈물을 금하기 어렵다 합니다. 나는 본래 나의 감상으로 남에게 촉감될 말을 하지 않기로 매양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석 간담이 아닌 많지 뼈에 맺히는 눈물을 금하기 어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40년 전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이요, 죽었던 민족이 다시 사는 것이 오늘 이에서 표면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다시 수립이 된 것이 죽었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런 얘기죠.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일층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따라서 여러 동포들도 한층 더 분발해서 각각 자기 몸을 잊어버리고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된 영광스럽고 신성한 직책을 다하도록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용감히 부담할 때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이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 남녀의 합의 협력함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해나가려면은 모든 힘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려면은 나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밀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국민들이 밀어줘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총선거의 대성공을 모든 우방들이 칭찬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애국 남녀가 단순한 애국 정신으로 각각 직책을 다한 연고입니다. 그 결과로 국회 성립이 또한 완전 무결한 민주주의제로 조직되어 2, 3정당이 그 안에 대표가 되었고 무소속과 좌익 색태로 주목받는 대의원이 또한 여럿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기왕 경험으로 추측하면 이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사상 충돌로 분쟁 분열을 염려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 문제에 대하여 종종 극렬한 쟁론이 있다가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 의견을 표시하여 순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 제정과 정부 조직법을 다 민의대로 종다수 통과된 후에 아무 이의 없이 다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만히 체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니 국회의원 일동과 전문의원 여러분의 애국 성심으로 우리가 다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의 얘기하는 논조나 이승만이 얘기하는 어휘 이런 걸 보면은 이 조선시대의 어휘, 조선시대의 이 논리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승만이는 그만큼 이 조선시대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국회를 개원하고 재헌국회 초기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틀어부러지고 자기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표출하고 이래서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대의적인 문제에서만큼은 그러다가 다 협의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재헌이라는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을 했다 이런 거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가 다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국회의장의 책임을 사면하고 국회에서 다시 의장을 선거할 것인데 만일 국회의원 중에서 정부처장으로 임명될 분이 있게 되면 그 후임자는 각기 소관 투표 구에서 경선하게 될 것이니 원만히 표결된 후에 의장은 선거할 듯하며 그동안은 국회의 부의장 두 분이 업무를 대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의장 두 분이 그동안 의장을 보좌해서 각 방면으로 도와 협의를 진행케 하신 것을 또한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직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로 낭설이 유포되었으나 이는 다 추측적 언론에 불과하며 며칠 안으로 결정 공포될 때에는 여론상 추측과는 크게 같지 않을 것이니 부언 낭설을 많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는 데 제일 중대히 주의할 바는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구성할 때 제일 먼저 중요시 생각했던 게 바로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이런 거였다 이거죠. 둘째로는 이 기관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회의 명예나 정당단체의 세력이나 또 개인 사정상 관계로 나를 다 초월하고 오직 기능 있는 일꾼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민의대로 진행해 나갈 그 사람끼리 모여서 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니 나를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개인적인 걸 버리고 우리가 공공의 이익, 대한민국의 발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런 걸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물색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격이 너무 커서 적은 자리에 채울 수 없는 이도 있고 큰 자리를 채울 수 없는 이도 있으나 참으로 큰 사람은 능히 큰 자리에도 채울 수 있고 적은 자리에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은 자리 차지하기를 부끄러워야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했던 데에 어긋나는 작은 소임을 맡더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이제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왕에도 누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절실히 깨닫고 일제히 회심 개과해서 우리와 같은 보조를 취하며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정치와 경제상 모든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기를 바라며 부탁합니다. 만일 종시 깨닫지 못하고 분열을 주장해서 남의 괴뢰가 되기를 감심할진대 인심이 결코 방임치 않을 것입니다. 이북의 공산 매국주의자들은 정말 회심개과해서 마음을 고쳐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을 하자 뭐 이런 얘기죠. 대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해서 평화를 증진하며 외교 통상의 균등한 이익을 같이 누리기를 절대 도모할 것입니다. 교제상 만일 친선의 구별이 있으면 이 구별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타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나라든지 우리에게 친선이 한 나라는 우리가 친선히 대우할 것이요 친선치 않게 우리를 대우하는 나라는 우리도 친선히 대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40년간에 우리가 국제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와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일인들이 선전만을 듣고 우리를 판단해 왔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우방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게 되었은 즉 우리가 우리 일을 할 수 있으니 세계 모든 나라들은 남의 말을 들어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아서 우리 가치를 우리 중량대로 판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바이니 우리 정부와 민족은 외국의 선전을 중요히 여겨서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각국 남녀로 하여금 우리 실정을 알려주어서 피차의 양해를 얻어야 정의가 상통하여 교제가 친밀할 것이니 우리 복리만 구함이 아니요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친밀감 있게 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친밀감을 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친밀감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도 친밀감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절대 필요하지만은 새 정신이 아니고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이 먼저, 우리의 정신이 먼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정신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룩하지 못하나니 이런 민족이 날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구습을 버리고 세기를 찾아서 날로 분발 전진하여야 지나간 4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해서 세계 문명국에 경쟁할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남녀는 이날부터 더욱 분투용진해서 날로 새로운 백성을 이름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년 반석 위에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1948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게 이제 그 1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처음에 이승만이가 당선이 된 것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당선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간선을 통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때는 헌법이 그랬어요. 헌법이 국회에서 이제 간선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던 얘기죠. 그 다음에 그 2대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잠깐 그 이 대통령의 그 육성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수립할 때만 해도 모든 그 녹음 시스템이 지금과 같지 않았죠. 지금보다 상당히 뒤떨어지고 지금은 내가 집에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집에서 녹음을 하는데도 상당히 녹음 음질이 좋고 충분히 들을 만하다고죠. 근데 이때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제2대 대통령 취임을 할 때도 이것은 뭐 개인이 녹음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톱 클래스 이제 방송국이라는 뭐 경성방송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지금의 KBS 전신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방송국에서 녹음한 건데도 상당히 잡음이 많이 들어가고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의 선서를 행하기 위한 국회를 개회합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는 건 오세창님의 목소리입니다. 오세창이 사회를 보는 겁니다. 우리 3천만이 존경하고 신임하는 이승만 박사. 이번에 획시기력 민선 이 정부 수립 취임사에서 누가 사회를 봤냐면은 오세창이란 분이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회를 보는 사람의 오세창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세창이라는 사람도 내가 전번에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선거로 인연해서 500여만 표의 다른 역사에 드물게 보는 전 국민의 신임 투표로서 다시 대통령에 재선되셨습니다. 헌법 규정에 의지해서 취임에 지해서 국회에서 선서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배은희 씨 목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배은희 목사를 부릅니다. 이제 목사가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야기는 순서에 없는 게 이제 내가 특별히 요청해서 잠깐 하는 그 기도 말씀. 우리 다 모두 하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취임사를 할 차례가 왔는데 먼저 배은희 목사를 부른 겁니다. 배은희 목사님이 올라와 달라. 그래서 먼저 이제 기도를 갖자,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취임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 무슨 하나님을 각각 생기든지 그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 주세요. 네, 이게 저 이승만의 육성을 들어봤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정부 수립 제2대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만 해도 이승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덜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덜 늙었으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괜찮았댔고, 이거보다 더 시일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4.19의 4.19를 이렇게 4.19 혁명을 만나가지고 하야 성명을 할 때, 그때는 말이 상당히 느리고 아주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더 늙었을 때죠. 이때만 해도 조금 늙었을 때니까 이렇게 음성도 좋고 말하는 게 좋았을 때죠. 하여튼 뭐 이것도 오래 걸리니까 더 이상 들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다고 해도 아까 얘기를 했듯이 잡음도 많이 났고, 사실 들어봐도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리딩 해나가는 그 얘기예요. 제2대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내가 다시 지게 되는 책임은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간 4년 동안에 행한 정부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앞으로 오는 일을 좀 쉽게 되라고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국이 이 위험한 때를 당해서 정부 관료나 일반 평민이나 너 나를 물러나고 누구나 각각 나라의 직책과 민족의 사명 외에는 다른 것을 감히 복종할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참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말을 전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정합니다. 아까 내가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 그 사회를 본 사람이 오세창이라고 했잖아요. 오세창 목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2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오세창님이 사회를 본 것은 제2대 대통령 취임사 식장에서 사회를 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행사장에서 이 사회를 본 것이지,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였으니까 이때에는 오세창님이 사회를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오세창님의 목소리라고 했던 거는 잘못 내가 말한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오세창님이 사회를 본 것은 취임사에서 사회를 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정부 수립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수립하는 행사장에서 사회를 본 겁니다. 내가 잠깐 헷갈려서
여러분들한테 잘못 얘기했던 것을 정정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2대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죠. 오늘 취임식에서 내가 다시 지게 된 책임은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간 4년 동안 행한 정부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앞으로 오는 일을 좀 쉽게 되리라고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국이 이 위험한 때를 당해서 정부 관료나 일반 평민이나 너 나를 물러나고 누구나 각각 나라의 직책과 민족의 사명 외에는 모든 것을 감히 복종할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당한 노력과 고초를 다 피하고 우리 몸의 평안과 마음이 원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대로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밭에서는 노력해서 이남 이북의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일을 하든지 전장에 나가서 악독한 원수를 쳐 물리치게 노력하든지 정부 안에서 무슨 직책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든지 각각 실수하거나 실패하고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실수 없이 우리가 잘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논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는 농부로서 충실하고 전장에서 이제 적을 지키는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이래서 우리가 실수 없이 잘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다 희생적으로 공헌할 때입니다. 모든 한인 남녀는 다 같이 사명을 맡아서 고상하고 영웅스러운 공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만 명의 반수되는 우리 청년들이 희생적 재단에서 저희 목숨을 바쳐서 냉정한 담량과 백절불굴한 결심으로 무도한 공산당의 침략에서 우리를 구해내려고 해 싸우는 중입니다. 2천만 우리 동포는 가산을 잃어버리고 도래에 방황하니 무염 지옥을 가진 적군들이 우리를 정복하자는 희망으로 파괴, 소탕한 중에서 우리는 살 길을 구하는 중입니다. 이북의 700만 우리 형제자매들은 적색 학장 아래서 피를 흘리고 애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구해내지 못하고는 잠시라도 편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북 땅에서 붉은 깃발, 공산당의 붉은 깃발 아래서 고생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하루빨리 구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전쟁을 참혹한 존재로 우리나라는 거의 다 적색적지가 되었으며 200만 우리 동포가 잔혹한 사상을 당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도의 한 가족도 비참한 지경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각각 우리의 포악한 원수들이 죄를 징벌하고 우리 파괴된 나라에서 몰아내라는 요청을 하기에 정당한 이유를 안에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경력을 배우게 있는 것이니 이것은 곧 동족 상해와 고상 원조의 뜻을 깊이 배운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몸을 둘째 생각하든지 아주 잊어버린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애국심과 통일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모든 파괴 중에서도 전보다 몇 값을 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충분히 훈련받은 무장한 국방군이 준비되어서 육지와 해면과 공중에서 모든 방면으로 전투력이 증가되며 무기 무장이 날로 구비해지는 것이니 이 용감한 군인들은 모두 연합군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우리 원수의 부요함과 두려움을 받고 우리 민중의 영원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방패가 된 것이지만치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이 사람들이 뒤를 바치도록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당하는 몇 해 동안은 우리 해결할 문제가 중대하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위로된 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혼자 당한 것이 아니고 세계 53개 자유국들이
우리 옆에 서서 나아가기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또 16개국의 군인들이 우리 땅에서 같이 서서 원수들을 쳐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는 세계에서 공동의 투쟁과 충돌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문제를 정복하기에는 우리의 도움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우리 도시와 우리 집에서 싸우니 많지 우리나라를 재건하기에도 또한 다수의 우리 희생과 우리 쉬지 않는 노력을 시작하셔야 성취할 것입니다. 우방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중이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직책을 더욱 행할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욱 감격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이 더 희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갈 때 그때 남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은 남의 도움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2두 때 2해까지 난리를 겪은 뒤에는 우리 첫째의 직책은 전쟁 전선에서 행할 일입니다. 우리가 승전해서 원수들을 다 항복받을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실수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마크 클라크 장군과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은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우리 땅에서 토굴을 파고 있는 공산군이 어떤 강력으로 우리를 쳐들어오든지 우리는 능히 정복시킬 결심과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때와 그 후에도 우리 행할 보편적 우리의 목적은 악독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한 상처를 합장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제국과 우리 가장 친절한 우방인 북미 합중국이 여러 번 선언하기를 자기들의 목적은 우리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즉 대한이 통일 독립 민주국가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국제연합과 우리의 우방인 북미 합중국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 그 뜻이란 게 뭐냐?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통일의 목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방책은 우리가 확실히 말하기 어려우나 얼마쯤은 우리 원수들의 정략과 계획에 달린 것이요. 또 얼마쯤은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결심과 담양과 목적이 얼마나 공고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단언한 것은 우리 한국은 분열되거나 얼마라도 남의 점령을 당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세계도 공산지배국주의를 허락해서 공산자들이 승리한 것을 길러주게 되고는 자유세계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공산제국주의는 모든 연합국을 대립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타돌시킬 목적으로 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전은 모든 나라의 승전입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세계의 모든 자유국민에게 비극적인 실패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용감히 싸워야 전 세계의 자유국가들이 힘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에 굴복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이렇게 사기가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공산 적들과 싸워서 자유민주의 승리를 기해야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가 있고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자유를 지켰노라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에게 사기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유세계의 단결심은 누구나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치는 힘이 클수록 모두 반공국들의 공동 안전을 위해서 단결심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크렘린에 있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잘만 배우게 되면 집단 안전의 길이 우리 앞에 널리 열려서 모든 자유를 원하는 세계의 민족들이 한량없는 물산과 번성이 평화의 새 시기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모든 내정과 지방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몇 해 동안에는 국제상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살 수 없는 물가고 등으로 민중의 혈맥을 모두 말려주는 이 문제도 전답에서와 공장과 광산에서 생산력이 충분히 회복되어야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 촌락과 우리 가정과 생산 근원을 우리가 도와주어서 집단 안전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들이 각각 자기들의 부담으로 도와줄 수량을 충분히 내주어야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평양 전체에 대한 문제와 전 세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한국 내에서의 되어가는 문제와 결연되고 있는 것이니 이는 처음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근대의 제일 악독한 전쟁을 싸워나가며 공산당 제국주의 오래 내려오는 것을 끝맺기로 결심한 까닭입니다. 이 끝은 한국에서 맞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개인의 메시지로 우리 국민과 또 친근한 우리 우방들에게 대해서 한마디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가 공산국가와 적을 이루고 싸우는 것은 자유민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공산 악당들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해야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공산 적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 평생은 우리나라 운명과 같아도 계속적 투쟁과 인내력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앞에 장애가 어떻게 또 커서 크든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러 번 있었으나 계속해 나온 것입니다. 1882년 한미조약 이후로 우리가 밖으로는 각국의 제국주의와 안으로는 타락하여가는 군주정부의 학정을 대항할 적에 희망도 보이지 않을 것을 싸워온 것입니다.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1882년 한미조약이라는 건 그겁니다. 조미. 잠깐만요. 이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2년 한미조약이라는 건 이게 조미수요 조약. 그러니까 이제 조선과 미국이 이 조미수호 조약을 맺은 것이 수호 조약이 아니라 통상 조약이죠. 통상.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경제 교류를 한다는 통상 조약이죠. 그것이 이제 1882년 맺었으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조선과 미국이 이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서양의 오랑캐들은 쳐들어오고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서양 오랑캐들은 이제 제국주의라는 그런 심정으로 쳐들어오고 동양을 공격하고 안으로는 타락한 군주, 타락한 임금의 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겉으로는 서양이 우리를 침략해 오고 있고 서세동점이죠. 그리고 안으로는 이 타락한 왕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와서는 이 싸움 시작하던 모든 선열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 민주정부를 세워서 민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놓고 세계의 모든 결심한 친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에 이른 것입니다. 일본의 무력의 폭력과 기율로 우리의 독립문을 닫혀놓은 뒤에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조금도 굴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동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되찾았다.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 되찾은 나라는 과거에 조선 왕조가 나라를 병들게 했던 왕조 국가도 아니요. 진짜 민중의 주인이 되는 우리가 그런 국가를 세웠다. 그런 국가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다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우리 국가의 자유를 1907년부터 1912년까지 우리 의병들이 싸우며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1919년의 만세운동으로 우리가 우리 독립을 세계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중국과 만주에서는 우리 국군의 잔병이 1945년까지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공화민주국의 결실이 되어 지나간 4년 동안에 처음으로 민국정부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민국정부라는 거예요. 민국정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부가 민국정부죠. 우리는 공산당에게 정치상 굴복을 거절해서 싸움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군정시대 소련과 교섭해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평화적 담판으로 나라를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통일시키자는 주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자유국가와 합해서 전쟁으로 결말내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니 이 전쟁도 우리 사람들이 이전에 싸워오던 것 같이 전쟁의 결국을 승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우리 이웃의 자유를 없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자유를 회복하여 보유하자는 것이니만치 우리는 실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간담회 깊이 갈망하며 원하는 바는 내가 60년 동안을 공헌해서 분투한 노력한 이 나라를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국권이 안전과 자유와 통일을 민주국가 안에서 성립된 것을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위 정치상 파동이 일대 위기라고 세계에 전파된 것이 실상은 솥 안의 풍파였던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몇몇 외국 친구들과 외국 신문 기자들이 나의 정치적 원수들이 말을 듣고 내가 병력을 이용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민국 정체를 없이 하련다는 쾌가 괴이한 언론은 고지 듣도록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일으켰던 이 정치 파동이니 뭐니 이런 용어가 잘못된 외국 보도 외국 기자들 그 다음에 나를 정적으로 여기는 나를 표적으로 해서 정적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나와 반대자들 반대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정치파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정치파동이라고 해봐야 정치파동이라고 한들해봐야 솥 안에 풍파였던 거죠. 가마솥 안에 풍파였을 뿐이다 그죠. 그러나 나의 평생 역사와 나의 주장하는 목적을 아는 신우들은 이런 낭설을 듣고 웃었으며 혹은 붕괴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동포가 나를 전적으로 지지한 힘으로 우리가 반대자들과 대립해서 그 끝을 완전히 맺게 될 적에 오래 싸워오던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선거권을 국회에 맡겨두지 않고 민중의 직접 투표로 행하기에 이르는 것이므로 우리 민주 정체와 주의가 절대로 굳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 개헌 국회에서는 이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승만이의 강력한 여망이었던 국회에서 간섭을 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이렇게 개헌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자유와 우리의 통일과 우리 민주 정치를 위해서 나는 앞으로도 나의 생명과 나의 공헌을 다하기를 다시 선언하는 바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전 민족에게 대하여 각 개인에게 일일이 말하노니 이 공동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 각인의 모든 생각이나 주장을 다 버리고 일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4,000년의 역사를 계속하여 우리 신성한 조상들이 계계승승하여 내려오며 이 금수강산에서 살며 일하다가 필요할 때는 다 일어나서 싸워서 우리 거룩한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주었고 또 앞으로 이 신성한 유업을 보유할 직책을 우리 손에 맡겨주는 것이니 우리의 오랜 역사상의 어떤 시대를 물러나고 오늘 우리가 당한 형편같이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41분을 경과했습니다. 이 제2대 대통령 취임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난리를 대담하게 치루어갔고 지책을 다 힘껏 행한 것임을 우리가 다 감복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 합해서 연속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며 같이 희생하며 우리가 같이 싸워서 마침내 승전할 것입니다. 승전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간담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다 지나갔으며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오직 승전과 성공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1952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그러니까 1952년 8월 15일에 이르게 행한 제2대 대통령 취임사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이제 전쟁이 한창 아주 격화할 때, 그때였죠. 그때 전쟁이 한창 아주 격화하고 있을 때, 그때 제2대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또 이제 한 번 정도 녹화를 할 것입니다. 오후에 녹화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제3대 대통령 취임사를 또 한번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